이번에는 뭡니까? TCP/IP네요. TCP/IP 아까 나왔어요. 아까도 뭐 TCP/IP가 어쩌고 잠깐 언급을 하던데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맞아요. 궁금했어요. 막 혼자 묻고 답하고 그러죠. TCP는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입니다.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즉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 연결하게 하는 그러한 표준 프로토콜이 바로 TCP가 돼요. TCP/IP가 돼요. 자, TCP 프로토콜은요. TCP는요. OSI 7계층 아까 있었죠? 응용, 표현, 세션, 네트워크, 전송, 응표 세트, 그 다음에 내대물. 그 순서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 OSI 7계층 있었죠. OSI 7계층, 응표, 세트, 내대물 해서 요 계층 중에서 트랜스포트, 즉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이 TCP는요. 핵심적으로 기억하시고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접속형이다. 접속형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접속형이라 연결 지향형이다. 이 정도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잡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CP의 기능은요. 패킷 다중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순서 제어. 아까 프로토콜에서 한 거 똑같죠? 프로토콜에도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순서 제어 있었잖아요. 다중화도 있었고. TCP도 프로토콜이에요. 기능 동일하겠죠. 그 다음 IP입니다. IP는요, OSI 7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돼요. 이 IP는요, 비연결성이에요. 연결이 되지 않아서 비신뢰성입니다. 연결이 되고 안 되고. 요 차이죠? 자, 그래서 TCP와 IP 이 정도 개념 보시고요. 아까 TCP가 OSI 계층에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한다 어쩐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게요. OSI 계층이요. 응용, 표현,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있죠. 그래서 응표, 세트, 내대물 이렇게 우리 보통 암기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7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이 7개의 계층을 TCP/IP 계층으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응용부터 세션 계층까지를 합해서 TCP/IP에서는 응용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 네트워크를 인터넷 계층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 두 개를 합해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또는 링크 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능을 볼게요. 응용 계층이잖아요. 응용 계층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 걸 하겠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제공을 합니다. 전송 계층에서는요, 호스트 간의 신뢰성 있는 통신 제공을 하고요. 네트워크 계층, 인터넷 계층이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네트워크 계층이니까 그쪽 경로 설정. 주소 지정하고 경로 설정해야 되겠죠.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에 합해진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는요, 실제 데이터 전송해야죠. 실제 데이터 송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각각 계층에서 하는 거 서비스로 한번 나눠 봤어요. HTTP, FTP, 텔넷, DNS, SMTP, MQTT, SNMP, NFS, TFT. 자, 얘네들 모두 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주요 서비스들입니다. 얘네들이 응용 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에서는요, 서비스가 TCP와 UDP로 나눠져요. 이제 뒤에 가서 UDP 할 건데, 요 서비스들은 모두 다 TC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UDP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TCP와 연결되어 있는 거, UDP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인터넷 계층에서는요, 당연히 이제 IP 나오겠죠. 그 다음에 ARP와 RARP가 있네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는 이더넷, IEEE가 있고요. 얘네들이 있어요. 사용 주소를 볼게요. 포트 주소, 논리 주소, 물리 주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네들은 뭐죠? 논리 주소는 뭐고 물리 주소는 뭐예요? 이제 이 논리 주소, 물리 주소가 ARP와 RARP 이걸로 나눠지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컴퓨터에서는요, 컴퓨터 고유마다 IP 주소라는 게 있었죠. IP 주소는요, 127.0.0.1 이렇게 숫자로 된 주소입니다. 컴퓨터 하나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 주소는요, 논리 주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숫자로 된 주소, 그게 논리 주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IP 주소라고 말하는 거 논리 주소예요. 근데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구별해요? 뭐냐면 컴퓨터 랜카드 있죠. 랜카드마다 고유의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랜카드는 컴퓨터에 꽂아져 있으니까 어째 그 컴퓨터 고유의 주소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컴퓨터 고유의 주소, 랜카드의 주소, 랜카드라는 기계의 주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 주소라고 합니다. 기계의 주소라서 MAC, 맥 주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ARP와 RARP는 뭐냐면 주소를 변환해 주는 거예요. IP 주소를 물리 주소로도 바꿔줘야 될 것이고 물리 주소를 다시 논리 주소로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꾼다, 물리 주소를 논리 주소로 바꾼다. 그게 ARP와 RARP, 이 주소, 어드레스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CP, IP와 OSI 계층 비교에서는요, 각각 계층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RP와 RARP, ARP 정도 이제 개념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TCP, IP의 전달 구조를 한번 볼게요. OSI 계층하고 같이 계속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OSI 계층에서도 뭐 데이터가 전달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OSI 계층, 응용 표현 세션까지를 합해서 TCP, IP에서는 응용 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때는요, 실제적인 데이터가 전달이 되겠죠. 그쵸? 데이터 전달됩니다. 그럼 전송 계층에 와서는 어떠냐?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거기에 TCP 헤더라는 게 붙어요. TCP 헤더가 붙어가지고 이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마다 아까 TCP 헤더가 붙었죠? 거기에 IP 헤더가 또 추가로 붙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아래 계층 내려가야죠. 데이터 링크 계층 갑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 가게 되면 맥 주소가 또 추가로 붙어요. 그러면 그거를 물리 계층에서는 이제 모두 다 비트로 표현을 해주겠죠. 비트로 표현을 해서 전송 매체 통해서 쫘라락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컴퓨터는 이제 비트로 바꿔서 신호로 왔잖아요. 그럼 비트로 바꿔주겠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데이터와 TCP 헤더, IP 헤더, 맥 주소에서 주소 변환하고 맥 주소 띄어내겠죠. 위로 올라가서 IP 헤더 또 띄어내야죠. 위로 한 칸 또 올라가면 TCP 헤더 띄어내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건 데이터가 남죠. 그럼 이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TCP 헤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TCP 헤더가 계속 붙는데 대체 이게 왜 붙냐 하는 거죠. 자, TCP 헤더 볼게요. TCP 헤더에 붙는 것들, 어떤 것들이 붙냐면 송수신자의 포트 번호가 붙고요. 순서 번호, 응답 번호, 데이터 옵셋, 예약 필드, 제어 비트, 그다음 윈도우 크기, 체크섬, 긴급 위치, 옵션, 이렇게 TCP 헤더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구조가 되게 복잡하죠. 되게 뭐가 많이 붙죠. 우리가 데이터 한번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될지를 몰랐어요. 내가 카톡에서 톡 하나 보내는데 나는 그냥 안녕 두 글자 딸랑 보냈을 뿐인데 컴퓨터는 그때 이 많은 걸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아이고, 내 컴퓨터, 내 폰아 고생 많았다. 토닥토닥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TCP 헤더 구조 볼게요. 송수신자의 포트 번호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송신과 수신 프로세스에 할당되는 포트 주소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순서 번호예요. 순서 번호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어때요? 패킷별로 자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패킷마다 순서가 있어야 상대방이 조립을 할 때 순서대로 조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순서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송신자가 전하는 데이터 전송 순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전달하는 바이트마다 번호를 할당하는데 32비트를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 응답 번호예요. 승인 번호라고 하는데 얘는요. 제대로 수신했는지 여부를 수신자로부터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데이터 받았어 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 알려줄 때 사용하는 게 응답 번호가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업셋은 뭐냐면 헤더의 크기예요. 헤더, TCP 헤더에 이렇게 많은 정보 붙잖아요. 그 많은 정보 붙는데 실제 데이터는 언제부터 시작해? 그거 모르죠. 뭐 일일이 다 뒤져봐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데이터 업셋을 통해서 헤드는 이만큼이고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하고 알려줍니다. 그게 데이터 업셋이에요. 데이터가 시작되는 위치 지정을 하고요. 예약 필드는요, 사용 안 해요. 그냥 공백으로 놔둡니다. 제어 플래그 비트가 있어요. 제어 비트가 있는데 이 제어 비트, 플래그 비트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어 비트에서 사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SYN 비트 사용합니다. 이건 동기화. 그 다음 ACK, ACK라고 하는데 얘는 응답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했다. 그 다음에 PSG는 가급적 빨리 처리해줘.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URG는 이거 긴급한 거야. 긴급한 거니까 더 빨리, 더 급하게 처리해줘. 그 다음 RST 강제 초기화, PIN, FI에 연결 해제를 합니다. 우리가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나하고 상대방하고 사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나 너한테 통신할 건데 너 통신할 준비 돼 있니? 하고 물어봐요. 그게 SYN, 동기화 신호예요. 나 너하고 통신할 건데 너한테 통신할 건데 너 통신할 준비 됐어? SYN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ACK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서 SYN을 같이 보내요. 그래 나 됐어. 너는 준비됐니? SYN 보내요. 그럼 나는 ACK를 받았으니까 어때요? 그래 연결됐구나. 나 이제 데이터 보낸다. 그러면서 데이터와 함께 SYN 신호는 항상 같이 보내요. 왜냐? 연결이 됐다라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동기화 신호니까. 상대방은 데이터를 또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 데이터 잘 받았어. 그러면서 또 SYN, 동기화 신호 같이 보내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 암호 같은 게 바로 이 제어 비트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잘 받았어. 나 잘 받았어. 이거 긴급하게 처리해줘. 조금 빨리 처리해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끝내자. 이런 것들 비트를 주는 게 제어 비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크기는요. 한 번에 내가 보낼 수 있는 양, 정확히 따지면 뭐냐면 수신자 컴퓨터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양이에요. 수신자가 한 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내가 100을 보낸다고 해서 수신자가 100을 다 받을 수 있냐? 받을 수도 있지만 수신자는 10밖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100을 한꺼번에 보내버리면 수신자 컴퓨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수신자 컴퓨터가 10밖에 못 받아? 그러면 그래 그럼 10씩 나눠서 전달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크기는 수신 컴퓨터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나타내고요. 체크섬은요, 오류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검사를 통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고, 그 다음에 긴급 위치, 긴급 데이터 처리하는 거고요. 옵션은 최대 320비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CP 헤더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 중에서 제어 비트, 플래그 비트라고 하는데 이 종류와 그 뜻 봐주세요.